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회사에서는 완벽한 프로페셔널로, 가족 앞에서는 든든한 부모나 자식으로, 친구들 앞에서는 밝고 유쾌한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문득 혼자가 되었을 때 내가 진짜로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오늘은 또 어떤 얼굴을 하고 세상과 마주해야 하나 생각하며 지쳐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느라 정작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수많은 가면들과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는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심층 심리학의 성우자 칼 융은 우리 모두가 세상과 마주하기 위해 일종의 가면을 쓰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원래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역할과 기대에 맞추어 다양한 페르소나를 만들어내고 상황에 따라 그것들을 바꿔 씁니다. 직장에서의 나, 가정에서의 나, 친구들과 있을 때의 나가 모두 조금씩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가면과 너무 동일시되어 진짜 자신을 잃어버릴 때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페르소나가 곧 자신의 전부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성공한 사업가, 좋은 엄마, 효도하는 자식, 인기 있는 친구라는 정체성에 자신을 완전히 맞추어 버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역할을 잃어버리거나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은퇴한 후 무기력해지는 사람들, 자녀가 독립한 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부모들, 이혼 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페르소나와 자기 자신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가면 뒤에 있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자기를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와 깊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페르소나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매우 어린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자신이 어떤 모습일 때 사랑받고 인정받는지를 배워갑니다. 부모님이 웃으면서 착하다고 칭찬할 때, 조용히 있으면 예쁘다는 말을 들을 때, 공부를 잘하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 아이는 점차 주변의 기대에 맞추어 자신을 형성해 나갑니다. 이렇게 형성된 페르소나는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모든 면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도 참아야 하고, 슬퍼도 웃어야 하며, 피곤해도 활기차게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적응 능력은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페르소나는 나쁜 것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페르소나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있습니다. 건강한 페르소나는 유연하고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옷을 바꿔 입듯이 필요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되 그 안에 변하지 않는 핵심적인 자기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페르소나에 갇혀버립니다. 자신이 연기하는 역할이 곧 자신의 전부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끊임없는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 욕구를 억압하고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긴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만성 피로와 번아웃을 경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로, 공허함과 무의미함을 느끼게 됩니다. 겉으로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의한 성공의 기준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면을 쓴 채로는 다른 사람과 깊이 연결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도 우리의 가면과만 관계를 맺게 되고 우리는 아무도 진짜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는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수록 더 큰 고독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넷째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 앞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특히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이런 혼란은 더욱 심해집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문제는 특히 더 복잡한 양상을 띱니다. 우리는 체면과 눈치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창피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배워왔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은 우리가 더 두껍고 견고한 페르소나를 만들어내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완벽한 자식이라는 페르소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좋은 학교에 가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적절한 나이에 결혼하고 손자를 보여드려야 한다는 암묵적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벗어나면 불효자가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기대에 맞추어 살아갑니다. 또 다른 예로 성공한 직장인이라는 페르소나가 있습니다. 항상 능력 있고 자신감 넘치며 어려움 없이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거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약함의 표시로 여겨지기 때문에 철저히 숨깁니다. 이런 페르소나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혼자 삼키며 살아갑니다. 여성들의 경우 좋은 엄마이자 며느리라는 페르소나가 특히 무겁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를 완벽하게 돌보고 집안일을 잘 처리하고 시댁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동시에 직장 생활까지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자신의 욕구와 꿈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페르소나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을까요? 칼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란 집단의 기준과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고유한 존재로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유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각입니다. 자신이 쓰고 있는 페르소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가면을 쓰는가? 그 가면 뒤에 숨기고 있는 진짜 감정이나 욕구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 시간에 항상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하고 확신이 없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항상 밝고 재미있는 사람으로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외롭고 슬프다면 그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자각은 때로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숨기고 연기해 왔는지를 깨닫는 것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페르소나와 거리를 두는 연습입니다. 나는 의사다, 나는 엄마다, 나는 성공한 사업가다라는 정체성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그것은 내가 하는 역할 중 하나일 뿐이지 나의 전부가 아니다 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간단한 연습이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직업이나 역할이 아닌 다른 것들로 설명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가? 어떤 순간에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역할을 넘어선 자신의 본질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억압된 부분들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페르소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자신의 일부분들을 억압하고 숨겨왔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을 다시 찾아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항상 강하고 독립적인 모습만을 보여왔다면 자신의 취약함과 의존적인 면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항상 착하고 순종적인 사람으로만 살아왔다면 자신 안에 있는 분노와 반항심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부정적인 측면들을 마구 표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것들이 자신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그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식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억압된 취약함은 진정한 친밀감과 연민의 능력이 되고 억압된 분노는 정당한 경계 설정과 자기 주장의 힘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신만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사회가 정해준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깊은 내면, 탐구가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순간에 진정한 기쁨을 느끼는가?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가? 어떤 활동이 내게 에너지를 주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자신만의 고유한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용기 있게 자신의 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실제 삶에서 구현해야 합니다. 이것은 때로 주변 사람들의 반발이나 오해를 감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의 기대와 다른 길을 선택할 때,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할 때,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이런 용기 있는 선택들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형성된 페르소나를 하루아침에 벗어던질 수는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한 걸음씩 진정한 자신에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완전히 페르소나를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페르소나를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사용하되 그것에 완전히 동일시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는 이 여정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융기 말한 자기, 즉 셀프입니다.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적인 인격의 중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한 본질이자 평생에 걸쳐 실현해 가야 할 잠재성입니다. 이 자기와 연결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내적 평화와 충만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외부의 성취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의 존재 자체에서 오는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면 너머의 진정한 자신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상대방도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진정한 만남과 친밀감이 가능해집니다. 서로의 페르소나가 아닌 진정한 자기들끼리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자신의 취약함과 불완전함을 드러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더 가까워지고 더 깊은 신뢰와 친밀감이 형성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완벽한 페르소나보다 불완전하지만 진실된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기 쓰기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어떤 순간에 진정한 자신을 느꼈는지, 어떤 순간에 가면을 쓰고 있었는지를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연기하고 있다고 느꼈던 순간들을 되돌아보며 그때 진짜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었는지를 탐구해 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명상이나 조용한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외부의 소음과 타인의 목소리가 사라진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창조적 표현입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춤 등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창조적 활동은 의식적으로는 인식하지 못하던 자신의 깊은 부분들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넷째는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사회적 역할과 기대에서 벗어나 순수한 존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산을 오르거나 바다를 바라보거나 숲을 걷는 동안 진정한 자신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다섯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깊은 대화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진정으로 들어줄 수 있는 친구나 상담사와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가면을 벗는 연습을 하면서 점차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섯째는 새로운 경험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활동이나 가보지 않았던 장소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새로운 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익숙한 환경과 역할에서 벗어났을 때 진정한 자신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일곱째는 꿈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융은 꿈이 무의식과 소통하는 중요한 통로라고 했습니다. 꿈 속에서는 우리가 억압하고 숨겨온 부분들이 상징적으로 드러납니다. 정기적으로 꿈을 기록하고 그 의미를 탐구하면서 자신의 더 깊은 층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천들을 통해 점차 진정한 자신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페르소나를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중요한 깨달음 중 하나는 불완전함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페르소나를 만들어내려고 애써왔지만 진정한 자기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상처도 있고 약점도 있으며 모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간다움이고 진정성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전통적으로 중시해온 완전 무결함이나 흠없는 모습이라는 이상은 때로 우리를 억압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숙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것조차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일본의 전통 미학 중에
와비사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덧없는 것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금이 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인 킨치기 기법처럼 우리의 상처와 결함도 우리를 더욱 독특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완벽한 페르소나를 요구하지 않고 그들의 진실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과 관계의 시작입니다. 또한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독특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페르소나는 종종 집단의 기준에 맞추어 만들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되려고, 사회가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특합니다. 우리 각자는 다른 누구도 가지지 못한 고유한 재능, 관심, 시각, 경험의 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독특함을 억압하고 숨기는 대신 발견하고 표현할 때 우리는 세상에 자신만의 독특한 기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다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천편일률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각자의 독특한 색깔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은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와 평가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걱정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가치와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는 동시에 책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선택과 삶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없게 됩니다. 부모의 기대 때문에, 사회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두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창조해 간다는 것은 가장 큰 자유이자 기쁨입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삶은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훨씬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럽습니다.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진실은 우리 안에 이미 모든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됐지만 궁극적으로 진정한 답은 자신의 내면에서 나와야 합니다. 융은 무의식 속에 엄청난 지혜가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내면의 지혜와 연결될 때 삶의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주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경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때 놀라운 통찰과 지혜가 떠오르는 경험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소음이 너무 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너무 많고 바쁜 일상에 쫓겨서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일 시간이 없습니다. 진정한 자기를 찾는 과정은 결국 이 내면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그 목소리가 아주 작고 희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귀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점차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따라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에게 맞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페르소나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진정한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직관과 내면의 지혜를 믿고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우고 성장합니다. 완벽한 선택을 하는 것보다 자신의 선택을 믿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은 또한 우리에게 현재 순간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페르소나를 유지하는 것은 종종 과거의 경험이나 미래의 걱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상처받았던 경험 때문에 방어적인 가면을 쓰거나 미래에 거부당할까봐 두려워서 완벽한 모습을 연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두려움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느끼는 것, 원하는 것, 존재하는 방식이 진정한 자신입니다.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물 때 우리는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마음 챙김이나 명상 같은 수행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수행법이 아니더라도 일상의 순간순간 자신의 경험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밥을 먹을 때, 걸을 때,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순간에 완전히 현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 순간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진정한 자신과 연결됩니다. 또한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페르손에 기반한 삶은 종종 외부에서 주어진 의미를 추구합니다. 사회적 성공, 물질적 풍요, 타인의 인정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도 나름의 가치가 있지만 진정으로 깊은 만족감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해 가는 과정 자체가 깊은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펼쳐가고 진정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에 접어들면서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윤근 이 시기를 인생의 전고라고 불렀습니다. 인생의 전반부가 외부 세계에서의 성취와 적응에 집중했다면 후반부는 내면의 발달과 진정한 자기 실현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전환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겪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진정한 자기를 찾아갈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페르소나를 재검토하고 진정으로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시기인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은 무조건적인 자기 수용입니다. 페르소나는 종종 조건부 사랑에 기반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사랑받고 저렇게 하면 거부당한다는 것을 배우면서 조건에 맞는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수용은 조건이 없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완벽하든 불완전하든 강하든 약하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조건적 자기 수용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내적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평가나 성취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의 존재 자체에서 오는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도취나 오만함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이런 자기 수용은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용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완벽하기를 기대하지 않고 그들의 페르소나가 아닌 진정한 모습과 관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자기를 찾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들은 자연스럽고 편안합니다. 어색하게 연기하는 느낌이 없고 상황에 맞추어 애쓰는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답게 존재합니다. 그들은 솔직하지만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진실되게 표현하되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상처 주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진실과 배려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독립적이지만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승인에 의존하지 않지만 진정한 연결과 친밀함을 소중히 여깁니다. 혼자 있을 때도 평화롭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진정으로 현존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지만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자신만의 가치관과 선택을 따르되 다른 사람들의 다른 길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자신의 방식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자신이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배우고 발전해가는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실수와 부족함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생에 걸친 여정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삶은 점점 더 진정성 있고 만족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가면들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신과 만날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두렵고 불안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익숙했던 것들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얻게 되는 것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느라 자신을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존재하면서도 사랑받고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정은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진정한 자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드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조각가가 돌 속에 이미 존재하는 형상을 찾아내듯이 여러분도 겹겹이 쌓인 페르소나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자신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강하며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한 사람 앞에서라도 조금 더 솔직한 자신을 보여주는 것, 하루에 몇 분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자신의 진짜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 작은 용기들이 모여서 결국 여러분을 진정한 자유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면 뒤에 숨겨진 아름다운 진실을 발견하시고 그 진실을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